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여긴 트럭 주차장? 웬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이때 차에서 내린 한 사람.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예, 잘 오셨어요. 바로 이 차입니다. 이건 탑차? 여기에 어떤 친환경 기술이 있다는 걸까? 기존 냉동 탑차는 디젤 엔진을 이용해서 저기 위에 보이는 냉동기를 가동하는데 이 차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냉동 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를 보시면 차는 지금 시동이 걸려져 있지 않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는데 기술자의 말대로 정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다. 그리고 이번엔 뒷칸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지금 안에 온도를 보시면 지금 영하로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실 수 있거든요. 차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지만 뒷칸의 온도는 약 영하 4도. 전기를 이용해서 냉동 탑차를 가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동 상태에서도 냉동기를 가동할 수 있는 게 저희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탑차는 어떨까? 이게 일본 냉동 탑차입니다.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시동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안에 온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32.1도인데요. 물건이 실려 있다 그러면 무조건 엔진을 켜둬야 돼요. 그러면 불필요한 공회전이 필요하고 공회전 시에는 배출가스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해마다 늘어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 화물차.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라는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온실가스, 소음, 진동 등이 감소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또한 일반 냉동 탑차는 시동을 켠 후 냉동 기능이 원활히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사실. 시동을 켜놓고 1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온도계는 영상을 유지하고 있다. 엔진이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을 해가지고 RPM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냉동기 성능도 같이 조금 비례하거든요. 공회전 상태에서는 냉동기 온도도 그렇게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목표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해도 전기 냉동 탑차가 훨씬 빨랐다. 그렇다면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냉동 탑차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가 저희들 냉동 탑차 만드는 곳입니다. 탑차를 만드는 과정은 일반 탑차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판넬을 제작하고 차량에 맞게 부착해주면 된다. 냉기 차단 효과를 잘 체크. 일반 냉동 탑차와 외형 만드는 것은 비슷한데 이제부터 한 가지 더 외형이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것은 무엇?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본데 전기 냉동기를 가동시키는 전기 배터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냉동 탑의 앞부분에다가 배터리를 설치하고 앞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앞에 냉동기를 설치하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배터리가 들어가야 냉동 탑차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사실. 이 배터리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보드가 메인 컨트롤러 보드입니다. 배터리랑 통신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용 급속 충전기랑도 이제 충전될 수 있게 해주고요. 인버터를 제어해서 그 냉동기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ESS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그리고 배터리팩, 인버터 등 각각 주요 기능이 탑재된 부품들을 조립. 그렇다면 충전은 어떻게 할까? 국내 전기자동차 표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전기자동차의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제어 시스템까지 설치 완료되면 냉동탑 완성! 차의 크기에 맞게 부착하면 된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작업이 하나 더 남아있다. 이건 무슨 작업이에요? 예, 지금 냉동기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컴프레셔는 밀폐형 컴프레셔로 모터랑 컴프레셔가 함께 하나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일반 냉동 탑차의 경우 차 엔진과 냉동기가 함께 붙어 있어 시동이 꺼지면 냉동기도 함께 꺼지지만 전기 냉동 탑차는 냉동기가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이 꺼져도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도는 타입이라서 무시동 상태에서도 그 냉동기 가동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으로 무시동 상태에서도 냉동탑 내부 온도를 영하 20도에서 영하 10도까지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출고 전 다양한 환경에서의 냉장 냉동 테스트는 물론 공인 시험 기관인 자동차 융합기술원에서 기존 방식 대비 온실가스가 34% 이상 저감되고 연비가 52% 이상 개선되는 성능 또한 입증받았다. 무시동 전기 탑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냉동 탑차 시장을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로 수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한 기술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 웬 손들이 제작진을 반기는데 이 손들의 정체는 대체 뭘까? 그때 손을 요리조리 움직이는 한 남자. 그리고 저절로 움직이는 손.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로봇팔을 만드는 곳인가요? 네, 로봇팔이긴 한데요.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팔을 만드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로봇 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로봇팔이라는 게 뭐예요? 예, 사고로 손이나 팔을 잃은 분들을 위한 로봇팔이고요. 이게 저희가 만드는 전자의수입니다. 전자의수의 신세계를 연 기술자 이상우 씨. 사람들이 손이나 팔을 다치면은 기능이 없거나 모양만 있는 의수를 착용을 하시죠. 그걸 저희가 미관용 의수로 하는데 그런 의수들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도움을 못 줘요. 근데 이런 전동식 전자의수라는 거는 안에 회로와 모터와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모스부호와 같이 패턴을 정해서 센서에 근육으로 신호를 주면 입력된 패턴에 맞게 전자의수가 움직이는 것.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착용은 못하지만 이 병을 잡는다 하면요. 짧게 2번의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꽉 잡을 수 있죠. 신체 절단 부위의 근육과 신경을 움직여 보낸 전자신호가 움직이게 만드는 전자의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동작을 거의 모두 구현할 수 있는데 연필을 잡고 글을 쓰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잡기 동작의 패턴이 적게는 3가지에서 많게는 8가지가 가능하고요. 사람의 절단 부위에 따라 다르고 제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잡기 동작의 개수보다는 사실 어떤 물체를 어떻게 파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서 다양한 물건을 다양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본래는 억대 연봉의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기술자. 공장 프레스 사고로 양손을 잃은 사연을 접하고 그를 돕고자 의수 제작에 나섰던 게 시작이었다. 시작은 2015년도 1월이었고 저랑 동갑인 양손 절단장에 있는 사연을 이제 커뮤니티에서 보게 됐죠. 한 달 동안 재능 기부를 하고 나서 도와드리고 나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만 해도 몇만 명 이상이더라고요. 전동식 전자의수가 비싸서 쓰지 못하는 사람이 99.9%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싸게 잘 만들자 하는 사업화를 생각하게 된 거죠. 의수 제작의 첫 단계, 3D를 이용한 전자의수의 설계 작업. 사람마다 팔 두께나 뼈 상태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에 맞춰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3D 스캐너를 가지고 360도 스캔을 해요. 그러면 이제 스캔된 이미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걸 컴퓨터로 불러오죠. 그 다음에는 여기 모니터에 있는 것처럼 팔의 길이나 방향이나 각도 같은 걸 맞춰서 이제 스캔 데이터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의 형상에 맞아떨어지는 맞춤형 설계라는 걸 하는 거죠. 의수 설계가 끝나면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기술자. 기존 전자의수의 경우 개당 수천만 원, 제작 기간도 길게는 3, 4주가량 걸리는 단점을 3D 프린터를 활용해 제작 시간과 비용을 3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사람마다 다른 형태의 손이나 팔의 형상에 맞춤 제작이 용이한 것. 그것 때문에 3D 프린터를 쓰면은 이런 식의 개인 맞춤형 의수나 이런 제작이 아주 용이하죠.
실제 사람의 손이 움직이는 관절의 구조까지 생각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만 100여 가지 이상. 손 모양뿐만 아니라 악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단다. 60kg을 버티는 나일론 합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김으로써 손가락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부러지죠. 물건을 잘 잡으려면은 이렇게 주먹 쥐는 순서가 아니라 감싸 안는 순서로 손가락이 구부러져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손가락에게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완성되면 각 손가락마다 모터를 장착. 반영구 근전도 센서를 통해 개별 동작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근육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전자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의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미간까지 고려해 마무리하는데, 이 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소켓이라는 개인 맞춤형 소켓이 필요한데 그게 이거고요. 그리고 또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장착은 이 앞부분에 이루어집니다. 전자의수의 경우 핸드폰처럼 배터리를 충전시켜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들을 고려한 충전 방식까지 개발했다. 그럼 다른 건 어떻게 충전하지? 배터리를 빼거나 아니면 여기 플러그가 있어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다른 의수들은? 네,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근데 손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그런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가벼우면서 적당한 수준의 용량을 확보를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처럼 되는 거죠. 휴대성이 중요한. 현재는 중동 지역의 절단 유형별로 전자의수 500여 개를 보급하고 시리아 난민 지원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절단 장애인분들이 이제 큰 비용을 내지 않고 이 제품을 사서 본인의 삶에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을 쓰지 못하는 삶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미션이고, 하나씩 뭔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 그런 거 볼 때가 저희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의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는 기술자. 그의 멈추지 않는 새로운 도전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